한 마리 개 때문에 전 세계 언론이 들썩인 적이 있습니다. CNN, BBC, 영국 왕실, 그리고 세계 최대 애견 협회까지 수천 년 전부터 한국 땅에서 함께 살아온 이 충직한 개가 잡종견이라며 외면받았던 시절, 한 남자는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 전라남도 진도, 당시 20대 후반이던 삼성의 후계자 이건희는 단 2명의 수행원과 함께 비밀스럽게 섬에 들어왔습니다. 장터를 돌고 외딴 집들을 방문하며 무려 30마리의 진돗개를 사들였죠. 그는 아무에게도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어요. 한국인의 혼이 담긴 이 개, 세계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증명하겠다. 당시만 해도 진돗개는 국제적으로 잡종견으로 취급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세계견종협회나 캔델클럽 같은 기관들은 순종 혈통이 없다, 공식 기록이 없다며 한국 토종견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죠. 그러나 이건희는 10년간 그 진돗개들을 직접 기르며 유전적 순도를 연구했습니다. 사육사들과 유전자 특성을 연구하고 외국 전문가를 수소문하며 마침내 순종 진돗개 한 쌍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로부터 13년 후 1982년 세계견종협회 FCI는 진돗개의 원산지를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으로 등록합니다. 그리고 또 23년이 흐른 뒤 2005년 영국 왕실이 후원하고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이라 불리는 영국 캔넬클럽이 마침내 진돗개를 정식 품종으로 인정하고 등록합니다. 그 결과 진돗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순종성과 혈통 보호가 뛰어난 동양 견종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먹는 개라며 조롱당하던 한국개. 하지만 지금은 미국과 유럽에서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거는 충직한 보호견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한 남자의 조용한 여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건희, 그는 단지 기업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 명예, 그리고 잊혀져 가던 진돗개의 자존심을 세계 무대에 되살린 사람이었죠. 순종 진돗개 한 쌍이 탄생한 후 세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해외에서는 진돗개에 대한 보도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한국개, 먹는 나라 아니야? 한 주인 외엔 말 안 듣는다며? 경찰견도 안 된다며? 그 편견을 깨뜨린 건 또 다른 실화였습니다. 미국에서 진돗개를 처음 대했을 때 너무 똑똑해서 훈련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2010년대 초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특별한 실험을 시작합니다. 진돗개를 경찰견 후보로 테스트하기로 한 거죠. 직접 한국 진도군을 방문해 몇 마리의 진돗개를 선발해 미국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훈련이 시작되자 경찰관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얘네는 훈련 방식에 반응을 안 해요. 오히려 우리가 뭘 하려는지 먼저 파악하고 움직여요. 기존 셰퍼드나 말리노이즈처럼 명령을 무조건 따르지 않았습니다. 진돗개는 지시가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행동했죠. 201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특별한 실험을 시작합니다. 뇌테러와 마약, 총기 탐지 업무를 수행할 신규 경찰견 후보로 한국의 진돗개를 선택한 것이죠. 이전까지는 셰퍼드나 벨지안 말리노이즈 같은 견종이 주류였지만 한국에서 전해진 진돗개의 탁월한 지능과 충성심이 미국 경찰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LAPD는 한국 진도군에서 2마리의 진돗개를 정식 선발해 데려옵니다. 이름은 대한과 민국, 그 이름부터가 이미 상징적이었습니다. 훈련 초기 진돗개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총기 냄새 탐지 훈련에서 대한과 민국은 기존 경찰견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찾아냈습니다. 미국 경찰은 감탄했습니다. 이 녀석들 진짜 똑똑한데? 정확한 후각과 침착한 성격, 그리고 예민한 경계심은 마치 특수부대 요원을 연상케 했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현장 투입 시뮬레이션에서 나타났습니다. 건물 수색 훈련 중 대한은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해서 경로를 변경했습니다. 이 행동은 당시 훈련관을 크게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진돗개는 상황을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하려는 독립적인 기질이 매우 강했던 겁니다. 훈련관은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무조건적인 복종보다는 신뢰 기반의 소통을 원합니다.
전형적인 경찰견 훈련 방식으로는 맞지 않더군요. 훈련 후반, 보다 다양한 교대 훈련을 위해 훈련사를 교체했을 때 민국은 훈련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의 명령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고 훈련장에서 등을 돌린 채 앉아 버렸습니다. 진돗개의 특성 중 하나인 한 주인에 대한 절대 충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LAPD는 공식 발표를 내립니다. 진돗개는 경찰견보다는 반려견으로 더 적합하다. 하지만 그 충성심과 지능은 최고 수준이다. 결국 LAPD는 진돗개는 경찰견 임무에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보고서 말미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진돗개는 단 하나의 주인을 위해 움직이는 동물이다. 경찰견으론 어려울 수 있지만 가족을 위한 반려견으로는 최고의 품성을 지녔다. 그러자 미국 내에서 진돗개 입양 문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중 여러 사례가 미국 방송에 실릴 만큼 유명해졌습니다. 다음은 BBC 원 방송국에 소개된 사연입니다. 다음은 방송 프로그램 BBC 원 아워 베스트 프렌즈 다큐멘터리 시리즈에 나온 내용입니다. 영국 햄프셔 출신의 퇴역 군인 마크 윌리스는 12년간 영국군 소속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수차례 전투에서 생존했지만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삶은 오히려 전보다 더 험난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면증, 공황장애로 인해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는 물론 스스로의 삶마저 무너지고 있었죠. 마크는 외출조차 힘들어하던 어느 날 지역복지센터에서 한국에서 구조된 진돗개 입양 캠페인을 접하게 됩니다. 그는 처음엔 단순히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반려견을 들이기로 결심했지만 입양 상담사가 권유한 개의 프로필을 본 순간 멈칫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개, 충성심이 강하고 한 사람만을 따른다. 이름은 세나. 세나는 구조 당시 심각한 학대 후유증을 겪었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극심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마크와 세나는 묘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 다 깊은 상처를 가졌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었죠. 처음 몇 주간은 둘 다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크가 악몽을 꾸던 어느 날 침대 옆에 세나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에 코를 댔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밤 세나는 마크 곁을 지켰습니다. 악몽이 시작되면 세나는 무조건 그를 깨웠고 마크는 점점 수면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나중에는 외출 훈련도 가능해졌고 마크는 처음으로 공공장소에서 웃으며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BBC 다큐멘터리 제작진은 마크와 세나의 일상을 촬영하며 한 사람과 한 동물이 서로의 구원이 되어가는 과정을 생생히 담았습니다. 세나가 마크를 벤치에 앉혀놓고 경계하듯 주위를 살피는 장면은 방송 후 시청자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장면은 SNS에서 수십만 회 공유되며 영국 전역의 따뜻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 BBC 공식 트위터 계정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한 시청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나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마치 마크의 마음을 읽는 영혼 같았어요. 보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시청자는 댓글에 이런 개가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요. 한국은 이런 충직한 동물을 어떻게 보존해온 건가요? 라고 물으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후 진돗개 입양 문의가 늘어났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일부 동물보호 단체는 홈페이지에 BBC 다큐멘터리 덕분에 한국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BBC 측은 추가 인터뷰에서 이처럼 정서적으로 깊이 교감하는 반려동물 사례는 흔치 않다며 마크와 세나의 이야기를 인간과 동물, 국경을 초월한 진정한 힐링 서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돗개가 단순히 개가 아니라 정서적 회복의 동반자로서 어떤 유력을 갖고 있는지를 세계에 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토종견이 영국 전역에서 눈물과 감동을 이끌어낸 이 이야기, 그리고 세나의 충직한 눈빛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다음은 CTV 캐나다 방송국에 소개된 사연입니다. 방송 프로그램 CTV 토론토 이브닝 뉴스 2020년 10월 보도된 사연입니다. 2020년 가을 캐나다 토론토 외곽에 사는 엘리 자매는 평소 한국 문화와 동물 구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엘리는 SNS를 통해 한국에서 구조된 유기견을 입양하는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조용하고 침착한 진돗개 한 마리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이름은 둘이, 한국 구조단체가 붙여준 이름으로 순우리말로 우리 또는 함께라는 뜻을 담고 있었죠. 입양 당시 둘이는 경계심이 심한 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엘리에게만큼은 낯을 금세 풀었습니다. 엘리는 말했습니다. 둘이의 눈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이 아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우리 삶에 무언가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 줄 존재라는 걸요. 처음 몇 달간은 아무런 큰 사건도 없이 평화로웠습니다. 둘이는 매일 엘리의 아들 루카스와 마당에서 시간을 보내며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엘리가 잠든 사이 현관 앞 보안 카메라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한 남성이 후드티를 눌러 쓴 채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고 있었고, 문이 열리려는 순간 둘이가 번개처럼 달려가 현관문 앞에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무시무시하게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남자는 당황하며 도망쳤고, 이 장면은 고스란히 집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둘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을 지킨 건 인간이 아니라 이 개였습니다. 이후 CTV 지역 방송은 해당 영상을 입수해 뉴스에 보도하며 한국에서 온 영웅개라는 자막과 함께 둘이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전국적으로 진돗개의 용맹함과 충직함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CTV 뉴스 보도 직후 관련 뉴스 영상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짧은 클립 하나로 수십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댓글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개를 어떻게 입양할 수 있나요? 진돗개 처음 들었는데 한국은 이런 개를 어떻게 지켜온 거죠? 둘이처럼 한 가족을 위해 몸을 던지는 개, 우리 집에도 한 마리 있었으면. 특히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친구로 둘이 같은 개가 있다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몇몇 동물보호단체들은 이후 진돗개 입양, 상담을 늘려야 할 정도로 폭증한 문의에 대비해 웹사이트를 보강했습니다. CTV는 후속 보도에서 둘이는 단순히 침입자를 쫓은 것이 아니라 한국 진돗개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여준 상징적 존재라며, 이후 영웅동물 스페셜에서도 둘이를 다시 조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돗개가 단순히 충직한 개를 넘어 생명의 수호자이자 한국 문화를 품은 살아있는 상징으로 전 세계인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MBC 방송국에 소개된 사연입니다. 방송 프로그램 MBC 나이트 뉴스 인스파이어링 아메리카 코너 2021년 3월 방영.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9살 소년 리암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인 사라와 조나단은 수년 동안 특수 치료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훈련을 시도했지만 리암은 여전히 단어 몇 개 이상을 말하지 않았고 타인과의 접촉도 극도로 불편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라는 SNS를 통해 한국에서 구조된 유기견 입양 캠페인을 알게 됩니다. 자신처럼 어딘가 부서진 마음을 가진 개라면 리암과 닮은 영혼일 수도 있겠다는 희망으로 입양을 결심했죠. 그리고 그렇게 가족이 된 개의 이름은 조이, 작고 날렵한 몸에 은은한 갈색 털을 가진 진돗개였습니다. 처음 조이가 집에 들어오던 날, 리암은 예상과 다르게 뒤로 숨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이의 앞에 조심스럽게 작은 장난감 블록을 내려놓고는 멍하니 바라보았죠. 조이는 말없이 블록을 살짝 앞발로 밀어 보이며 반응했습니다. 그 순간 사라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리암은 처음으로 말을 꺼냅니다. 조이, 놀자. 세 글자, 단순한 말이었지만 부모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리암과 조이는 매일 오후 마당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이는 다른 개들처럼 달리거나 짖기보단 리암이 편할 때만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리암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배려하는 듯했죠. MBC는 이 가족의 이야기를 인스파이어링 아메리카 코너에서 다루며 조이와 리암이 함께 노는 장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조이는 리암에게 무엇인가요? 사라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이는 우리 아이가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첫 번째 다리예요. 이 아이는 단 한 번도 사람과 이렇게 연결된 적이 없어요.
이 방송은 MBC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댓글 수천 개, 공유 수만 건, 해시태그 진도 미러클이 미국 트위터 트렌딩에 오르기까지 했죠. 시청자 반응은 대부분 감동과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진돗개가 이렇게 조용하고 섬세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우리 아이도 자폐를 가지고 있어요. 조이 같은 친구가 꼭 필요해요. 한국에서 온 개가 우리 아이를 치유했다니 세상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방송 후 진돗개 구조단체 US 진도 레스큐는 입양 문의가 폭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이 조이 같은 반려견을 만나고 싶다며 신청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MBC는 후속 프로그램에서 이 사연을 다시 조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그는 한 아이의 세계를 열고 그 부모의 삶을 구한 조용한 영웅입니다. 이 이야기는 진돗개가 어떤 감정적 공감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증명해준 특별한 순간이었고, 조이와 리암의 우정은 지금도 수많은 가정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국 캔델 클럽을 감동시킨 명견의 귀한 이야기입니다. 2005년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이라는 영국 캔넬 클럽이 마침내 진돗개를 정식 품종으로 등록합니다. 순종성과 혈통 관리가 탁월하다는 평가와 함께였죠. 그 결과 진돗개는 영국 왕실이 인정한 견종이 됩니다. 이후 영국과 유럽의 명견 대회에서도 진돗개가 입상하며 점점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유럽의 반려견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진돗개는 한 주인을 평생 지키는 가족 수호견이다. 강아지가 아니라 인격이 있다. 진돗개는 이제 더 이상 한반도의 개가 아닙니다. 그 충직함과 용맹함은 국경을 넘어 세계를 감동시키는 한국의 대표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의 씨앗은 1969년 진도에서 개 한 마리를 안고 돌아온 한 남자의 조용한 집념에서 시작되었죠. 진돗개가 영국 캔넬 클럽에 공식 등록되며 세계 명견 대열에 이름을 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좁은 울타리 안에서만 살던 한국의 개가 갑자기 세계 무대에 등장하자 곳곳에서는 의심, 편견, 그리고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진돗개, 그거 개고기 아냐? 시작은 문화적 편견이었습니다. BBC 뉴스가 진돗개의 공식 등록을 보도한 직후 한국제 애견 커뮤니티에서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진돗개가 명견이라고? 한국은 여전히 개를 먹는 나라야. 충성심은 인정하지만 너무 공격적이야. 아이와 어울리긴 위험할걸. 이러한 반응은 단순히 진돗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돗개를 키운 문화, 즉 한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여전히 국제사회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불거졌던 개식용 논란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의 개라는 단어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한국에서 온 개라면 아무리 우수해도 언젠가 식탁에 오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오해 속에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런 시선은 진돗개 입양 운동에도 큰 장벽이 되었습니다. 해외 입양 봉사자들은 진돗개의 성품과 매력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먹는 개가 아니다라는 설명부터 해야 했습니다. 미국 LA의 한 보호소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진돗개를 소개하기 전 한국이라는 단어에 사람들이 움찔했어요. 그게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지킨 이 개들이 오히려 그들의 고향 때문에 의심받고 있었으니까요. 해외 입양 봉사자들은 진돗개의 성품과 매력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먹는 개가 아니다라는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진돗개가 얼마나 충직한지, 사람과 얼마나 깊은 유대를 맺는지 보여주기도 전에 한국 문화에 대한 방어부터 해야 했어요. 그게 가장 속상했죠. 에이미, 서 캐나다, 밴쿠버 입양가정 보호자. 우리 가족은 둘이를 입양하기 전 진돗개라는 이름을 검색하다가 예상치 못한 이미지와 기사들을 먼저 접했어요. 그 순간 망설였지만 다행히 둘이를 만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말을 안 듣는다? 애견계 내부 편견. 국제애견대회에서도 진돗개는 종종 도사견과 혼동되며 무분별한 인종적, 기질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돗개는 독립적이라 훈련이 어렵다. 한 사람만 따른다는 특징은 오히려 순종하지 않는 개라는 오해로 번지기도 했죠. 특히 유럽
내 일부 국가에서는 대형견 분류 문제로 진돗개가 일부 지역에서 입양 제한 대상이 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개를 사람들은 단지 동양에서 온 낯선 짐승으로 간주하곤 했습니다. 마틴 베어, 영국 캔넬 클럽 심사위원. 진돗개는 표준화된 훈련 방식과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라 특성입니다. 진돗개는 사람의 눈을 보고 판단하고 자신이 신뢰한 이에게만 모든 걸 바치는 놀라운 개입니다. 니콜 클락 미국 반려동물 칼럼니스트. 진돗개는 독립적이고 지능이 높아요. 그걸 말 안 듣는다고 표현하는 건 오히려 인간의 문제죠. 하지만 진돗개는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하나씩 사건으로 2020년 캐나다 토론토 한밤중 외지인이 엘리 자매의 집 현관문을 따려던 순간 한국에서 구조된 진돗개 둘이가 포효하듯 짖으며 현관문을 지켰습니다. 도둑은 도망쳤고 이 영상은 CTV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개 한 마리가 한 가족을 지켜냈다는 헤드라인과 함께 엘리 제이콥스 둘이의 보호자는 CTV 인터뷰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날 둘이가 없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지금도 아이가 자고 있는 문 앞에 조용히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면 말이 필요 없다는 걸 느껴요. 그냥 가족이죠. 2021년 영국 BBC 1 PTSD로 고통받던 참전군인 마크 윌리스는 진돗개 세나를 만나 삶의 균형을 되찾습니다. 세나는 매일 밤 그가 악몽에 시달릴 때마다 침대 옆으로 조용히 다가가 손에 코를 대어 그를 깨웠습니다. 마크는 말했습니다. 이 개는 내 병을 치유하진 않았지만 매일 견딜 이유를 줬습니다. 마크 윌리스 BBC 출연자. 세나는 전후보다 나아요. 전쟁에서 돌아왔지만 나는 살아있는 느낌이 없었는데 세나가 다시 숨 쉬게 해줬어요. 매일 밤 나를 지켜주니까요. 2021년 3월 미국 MBC 뉴스 자폐아동 리암이 처음으로 말한 단어는 조이, 놀자. 그의 곁엔 한국에서 온 진돗개 조이가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아이의 말을 듣지 않고 대신 아이의 침묵을 읽어주었습니다. 사라 월시 리암의 어머니 MBC 뉴스 인터뷰. 조이는 치료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세상과 연결된 건 조이 덕분이었어요. 첫 마디가 개의 이름이라니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새 이야기가 각국 방송에서 소개되자 이러한 인터뷰들은 진돗개가 단지 충직한 개가 아니라 사람의 삶 깊숙한 곳에서 감정을 움직이는 존재라는 걸 더욱 분명히 보여줍니다. 진돗개는 세계 무대에서 편견을 깬 개가 아닙니다. 그저 자기답게 살았을 뿐인데 세상이 그 진심을 뒤늦게 알아차린 거였죠. 진돗개에 대한 인식은 이심에서 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분노나 변명이 아닌 매일의 헌신과 침묵 속 행동으로 조용히 무너진 편견들. 처음엔 물었습니다. 진돗개요? 그거 먹는 게 아닌가요? 이제는 말합니다. 진돗개요? 가족을 위해 싸우는 개죠. 마음을 치유하는 친구죠. 한국에서 온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명견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켜온 생명의 문화, 정서, 유산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말없이 사람 곁을 지키던 한 마리 한 마리 진돗개의 삶이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한 사람이 아플 때 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집니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마당에서, 수많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가족 안에서 그들은 묵묵히 사람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이야기 속의 진돗개들은 그저 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삶을 바꾸고 지키고 대신 아파준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느 진돗개의 마지막 경계. 경기도 한 시골 마을. 70대 노부부가 살던 조그만 집에 어느 겨울밤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날 진돗개 백돌이는 마당에서 잠들어 있다가 인기척을 감지하고 현관 앞으로 날듯 달려갔습니다. 도둑은 칼을 들고 있었고 백돌이는 그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칼에 3차례나 찔리고도 도둑을 물고 늘어졌고 그 틈에 노부부는 119에 신고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돌이는 그날 새벽 주인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한 번도 울지 않았고
오직 문을 바라보며 숨을 쉬었답니다. 그 개는 자신이 마지막 경계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이를 덮쳐 대신 상처 입은 다리. 2022년 경기도 보호소에서 봉사활동 중이던 한 초등학생에게 격리구역에 있던 맹견이 철창을 뛰어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위험해진 그 순간 옆 우리에 있던 구조된 진돗개 다리가 철창을 부수고 뛰쳐나와 아이 앞에 몸을 던졌습니다. 다리는 온몸을 물리고 다리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수의사는 말했습니다. 이 개는 아이를 지키겠다는 본능으로 움직인 겁니다. 자신이 맞겠다고 나서는 개는 흔치 않아요. 그것도 처음 본 사람인데 다리는 끝내 다리를 잃었지만 보호소 직원들과 아이 가족은 말했습니다. 다리가 아니었다면 우린 아이를 잃었을 겁니다. 그 개의 무덤 앞에서 울던 아이, 강원도에서 구조된 진돗개, 소복이는 도시에 입양된 후 늘 가족 곁을 지키던 충직한 개였습니다. 어느 날 산책 중 갑작스레 산에서 멧돼지가 튀어나왔고 앞서 걷던 7살 아이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소복이는 아이 앞을 가로막고 멧돼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멧돼지의 엄니에 가슴을 찔렸고 가족이 달려왔을 땐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아이는 소복이의 무덤 앞에서 매일 울며 말했습니다. 나 대신 아파서 미안해. 소복아, 다음엔 내가 너 지켜줄게. 이런 이야기들은 뉴스에도 거의 실리지 않습니다. 그저 작은 지역 방송의 짧은 보도, SNS에 올라온 보호소 자원봉사자의 글, 혹은 눈물 젖은 가족 앨범 속 한 장의 사진으로 남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엔 한국 땅에서 살아온 개라는 생명, 그리고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떠나는 충직함의 결정체가 담겨 있습니다. 진돗개, 한국인의 마음 그 자체. 진돗개는 단지 똑똑하고 충성스러운 개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억, 우리의 방식, 우리의 민족성을 품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고향을 지키는 일, 가족을 위해 울지 않는 일, 몸이 찢겨도 주인을 바라보며 버티는 일. 그건 훈련이 아닙니다. 피에 새겨진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개는 한국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진돗개를 입양한 가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개는 우리 집을 바꿨고 우리 마음을 바꿨습니다. 진돗개를 알기 전엔 한국을 몰랐습니다. 이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 개는 그냥 개가 아니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진돗개는 더 이상 단순한 천연기념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인의 내면과 세계를 잇는 다리, 그리고 어떤 문화보다도 강력한 정서적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한 마리 진돗개는 말없이 가족을 지키고 있습니다. 숨을 고르고 귀를 세우며 조용히 그들만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언제나처럼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그들은 모릅니다. 세계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언론이 어떻게 조명하는지. 그저 사람 곁에 있고 싶을 뿐입니다. 그 마지막 문장. 진돗개는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한 사람의 세상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이었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통해 감동과 희망을 나누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따뜻한 면을 함께 발견할 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오늘 하루가 구독자님들께 따뜻한 선물처럼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엔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